Objective-C의 가장 중요한 문법이죠. at property, at synthesiz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함수가 좀 특이하잖아요. 함수를 이제 메소드를 이해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Objective-C 문법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at property, at synthesize.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지만 객체 지향 용어들을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용어가 이제 통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분석 설계 시간에 뭐 데이터 애트리뷰트라고 얘기했던 애들은요. 자바나 C샵에서는 필드라고 얘기하고 우리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퍼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C++에서는 이제 멤버 변수 혹은 데이터 멤버, 자료 멤버라고도 얘기하고요. 방금 봤지만 Objective-C에서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 자, 여기 용어가 통일됐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다 제각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오퍼레이션이나 비헤이버, 행위라는 이런 조작, 행위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제 메소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제 C++에서만 멤버 함수라는 말을 쓰고 나머지에서는 다 메소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클래스 이름과 그걸 특징 지어줄 수 있는 명사와 동사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라고 얘기를 할 때 Objective-C에서는 이쪽 멤버 변수를 인스턴스 베리어블, 멤버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새로 나와서 제가 자꾸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자바나 C샵이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가요? 아니면 C++이 더 익숙한가요? 뭐 어쨌든 C++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긴 하죠. 필드를 얘기하는 거다.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조금 리마인드를 하고서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보면 이쪽이 synDelegate.swift 파일이고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로 만들어진 파일이고 그래서 비교해보라고도 얘기를 했었었죠. 근데 여긴 지금 보면 synDelegate.h와 synDelegate.m 파일입니다. Objective-C 파일과 헤더 파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인터페이스와 엔드 사이에 쓰고요. 임플리멘테이션과 엔드 사이에 쓰고 이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에 요게 이제 현재 클래스 이름인 것 같아요. 그쵸?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건 뭘까요? 뭐 부모일까요? 부모일 것 같기도 하고 이 꺽쇠로 되어 있는 건 뒤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그 유명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이제 여기 쭉 보면 얘네들을 이렇게 이 함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Objective-C에서는 이렇게 이제 괄호가 이렇게 자령 양쪽에 괄호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포인터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일반 변수는 아니지만 인스턴스 같은 경우 항상 포인터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 여기 앞에 갑자기 at property가 있네요. 이제 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at property. at property 다음에 괄호가 있고, 뭐 strong이란 말도 있고, non-atomic이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클래스고, 얘가 인스턴스인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이 뭔가 이제 Objective-C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at property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나왔으니까 at property 좀 전에 나왔었죠? 뒤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얘는 뭐 아울렛이나 이런 거니까 이제 무시해도 되겠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가 나오고 여기에 인스턴스 객체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스트롱이나 뭐가 두 가로 안에 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퍼티가 뭐 일종의 변수 같죠, 변수. 변수인데 걔네들을 만들 때 수식어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세터를 만들지, 생존 기간에 대한 거, 멀티스레드. 뭐 세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이 프로퍼티가 이제 수식어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수식어는 이 세터를 만들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세터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값을 읽기 쓰기를 다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프로퍼티 가로 다음에다가 read write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얘는 이 result label이라는 이 객체 인스턴스 UI label형의 객체는 세터도 있고 게터도 있다 이런 거죠. 읽기 쓰기가 다 가능한 뭐 변수다, 인스턴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얘가 디폴트예요. 특별히 괄호 안에다가 read only라고 쓰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read write가 다 가능한 일반적으로 당연히 read write가 가능해야 되겠죠. 디폴트로
디폴트라는 건 쓰지 않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굳이 이제 read only라고 쓰면 이제 읽기만 가능하고 이 세터가 아까 세터가 이제 값을 대입하는 용도였는데 그 세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수식어는 생존 기간과 관련된 겁니다. 뭐 strong이나 weak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쓰면 strong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strong은 굳이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weak의 경우에는 쓰면 되겠습니다. strong은 디폴트 생략하면 strong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객체의 소유권과 관련된 건데 내가 소유권을 꼭 붙들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retain counter를 하나 증가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또 어려워지니까 자 일단은 뭐 보통 클래스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rong으로 해서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strong은 굳이 안 써도 기본적으로 생략하면 weak이 없으면 strong이에요. 생존 기간이 계속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eak이라고 쓰게 되면 소유권이 없는 거고요. 예전의 경우에 보면 이제 assign이라는 건데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기본 자령들 뭐 인티저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weak으로 하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strong으로 해서 생존 기간을 보통 잡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고 이제 엑스코드에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존 기간은 생략하면 디폴트가 strong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제 이럴 때는 이게 이제 프로퍼티에 락을 걸어놔야 되고 또 락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여기다가 프로퍼티 다음에 어토믹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동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 이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걔 같은 경우에는 락과 언락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토믹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멀티스레드 환경을 지원하는 앱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non atomic을 쓰면 되겠습니다. 생략하면 디폴트로 어토믹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 앱을 만든다고 하면 보통 이제 non atomic은 보통 대부분 쓰게 되어 있죠. non atomic은 얘는 생략하면 어토믹이니까 non atomic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식어들을 컴마로 해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strong은 디폴트가 strong이기 때문에 안 써도 사실은 되는 거지만 이제 굳이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써요. strong과 non atomic. read write는 대부분 당연하겠죠. read only만 할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프로퍼티의 디폴트 값은 이렇게 3개다. 전부 6개인데 그 중에 read write와 strong과 atomic이 디폴트 값이고 얘네들은 굳이 안 써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rong도 안 써줘도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실습이 됩니다. 이것만 꼭 알고 있으면 이제 Objective-C 문법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했었지만요. 지금 여기 이제 도구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얘 부모가 NS 오브젝트다 라고 되어 있고 도구에 나이가 있는 것 같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죠? 아직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인스턴스 베리어블. 다른 언어에 field라고 하는 겁니다. 자바나 C샵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메소드들의 선언이 되어 있죠. at 인터페이스와 end 사이에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메소드 선언만 쓰게 되어 있고요. 이제 도구.m 파일에는 반드시 얘를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고요. 임플리멘테이션과 end 사이에다가 이 3개의 함수를 이렇게 메소드들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main.m 파일에도 당연히 도구.h를 임포트하는 거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이 틀 내에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라 그랬고, 도구 클래스 인스턴스 해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피에 setAge O라고 하게 되면, 자, 이 O가 setAge에 지금 A로 넘어가서 해피의 나이를 5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getAge를 하게 되면 getAge는 age를 리턴하게 되어 있죠. 현재 해피의 나이를 리턴하게 되면 5가 튀어나오고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피의 나이를 2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해피의 나이가 2살로 나올 거고요. happy.show라고 하게 되면 show 함수를 호출해서 age를 다시 한번 찍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d로 해서 찍는 예제가 되겠고요.
자, 이 예제가 이제 레포트가 과제가 있어요. 중요한 과제. 오늘 내주는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요. 여기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가 있고요. 5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컴파일러에서는 4단계까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브젝티브스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실습이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고 변형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코드에서 가는. 물론 이제 제가 변형하는 소스를 뒤에 넣어놨으니까 요거대로 해서 1부터 4까지 쭉 변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제라서 실습을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도구.h에다가, 뭐 타이핑하면 너무 걸리니까, 일단 도구.h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도록 할게요. 도구.h에다가는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도구.m에는 그 다음에 main.m도 그냥 전체를 복사를 할게요. 자, 잠깐 다시 보면 지금 도구.h에는 여기 지금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포함시키고요. 인터페이스, NS 오브젝트, 도구, 인스턴스 베리어블, 게터, 세터, 쇼라는 메소드를 선언만 해놓고 도구.m에는 뭐 이거 임포트 시켜줬고요. 임플리멘테이션에다가 셋에이지, 게레이지, 쇼를 이렇게 넣어줬죠.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in.m에는 보면 main.m은 지금 보면 해피의 나이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해피의 나이는 5살이었는데 2살로 바뀌었고 여기 show 함수를 호출하게 되니까 show 함수에서 지금 보면 여기 age의 값을 다시 age의 값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1단계예요. 근데 이 소스를 가지고 자꾸 변형을 해 나갈 겁니다. 왜 변형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소스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자꾸 줄여가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5가지가 소스가 완전히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기본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본 소스고 다른 언어랑 좀 비슷한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보면 첫 번째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은요. getter 이름의 접두사를 보통 setAge, getAge 이렇게 쓰는데 Objective-C에서는 getter에다가 앞에다가 get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기하게 요 인스턴스 베리어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그냥 써요. 신기하죠. 얘는 변수고 얘는 함수인데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될 게 헤더에 age 쓰고 여기 보면 여기 m에도 함수 이름을 age로 쓰고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getter 쓰는 자리에다가 다 age로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군데를 바꿔주면 똑같은 소스예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헤더 쪽에 가가지고 여기 get age가 아니고 그냥 age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변수고 얘는 함수예요, 사실. 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 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도구.m에 가셔도 get age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메소드. 물론 그렇게 안 써도 되죠. 아까처럼 잘 됐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요. 여기 get age를 호출할 때도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뭐 똑같이 나오겠죠. 다 네 군데 똑같은 것을 바꿔놨으니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정말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getter, setter가 있고, show 메소드는 getter, setter가 아니죠. set age와 get age, 그 set age와 이제 get age는 그냥 age죠. 요게 getter, setter고요. 그 다음에 getter, setter가 이렇게 되어 있던 애를, 여기 얘네들을 다 지우고요. 거기에다가 add property integer age라고. 얘가 이제 지금 지금 이 age에
그 getter setter잖아요. 그래서 add property 다음에 이 녀석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얘네들을 다 날려버려도 돼요.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냥 프로퍼티로 integer age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파일에 가서는 여기 얘네들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at synthesize age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setter getter, 얘는 setter getter가 아니고 그대로 내버려둬야지. 얘는 안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소스가 엄청나게 깔끔해졌네요. 도구.h는 여기 이제 getter setter 아까 선언이 있었는데 이걸 한 줄로 대치를 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 getter setter를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선언은 add property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m 파일에 가서는 만들어 주세요. synthesize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age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보면 소스가 되네요. 그쵸?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좀 전에 그 소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었죠. 이렇게 지금 파란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여기 두 줄을 한 줄로 여긴 지금 무려 이만큼을 synthesize로 대신을 했네요. 자, 이게 바로 이제 objectives 처음 배울 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getter setter는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 물론 만들어도 됐었죠, 좀 전에. 그런데 그거를 헤더 파일 쪽에는 add property라고 쓰고 m 파일에서는 add synthesize라고 해서 뒤에다가 변수 이름. 여기서는 그냥 여기 자료형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add property라고 쓸 때는 자료형 integer age라고 써야 되지만 synthesize 할 때는 이미 자료형은 있기 때문에 age의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age의 getter setter를 만들어 주세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property와 synthesize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property와 synthesize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getter setter를 일일이 다 만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만족하면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자, 아까는 지금 set age 여기에서 5를 넘겨서 해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get ag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줬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이 됐죠. 자, 이게 뭐냐면 m 파일에서 보면 아까는 happy.set age 이런 식으로 됐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지만요.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면 아까는 happy.set age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not no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점이 다시잖아요. not notation이라고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age의 값을 5를 넣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C샵이나 자바나 뭐 C++에서도 다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퍼티나 synthesize를 쓰게 되면 정말 좋아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스몰톡이라는 언어로부터 나온 이 메시징 방법을 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해피의 age라고 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단노테이션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두 번 들어갔네요. 자, 요게 이제 또 synthesize 하는 거에 장점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와 synthesize 쓰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하고요. 자, 일단 한번 되는지 실행을 해 볼게요. 다 이렇게 당연히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둘 다 happy.age죠. 여기도 happy.age예요. 근데 꼭 이제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실수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단 노테이션 할 때는 이 대괄호를 없애야 됩니다. 다른 언어에 쓰듯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실수로. 저도 물론 처음에 그랬었고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happy.age고 여기서도 happy.age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age에 지금 접근하는 게 둘이 같은 age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happy.age라고 이쪽에 왼쪽에 썼죠. left value에 썼을 때는 지금 요때는 setter가 동작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이 똑같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이 똑같다는 거고요.
세터가 동작하는 거고, 요렇게 그냥 값을 뭐 리턴하는 용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하면요. 얘는 세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요럴 때 이제 세터가 동작하는 거고요. 요때는 게터가 동작하는 거예요. 게터가. 값을 대입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햇빛점의 age지만 얘가 게터가 동작하는 건지 세터가 동작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긴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요 set age처럼 이런 애가 동작하는 거고요. 얘는 get age, get age는 없어졌고 그냥 age였죠. 그래서 요게 게터가 동작하는 거고 얘가 세터가 동작하는 거다 라는 것도 이제 부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안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여전히 돼요. 이런 것도 여전히 되고요. 둘 다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둘 다 돼요. 여기 지금 두 번 찍었잖아요. 한 번은 얘를 가지고 찍었고, 한 번은 얘를 가지고 찍었네요. 자, 그런 식으로,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선호하는 게, 이렇게 단노테이션으로 해서 다른 언어에서 찍듯이 하는 거를 더 접근하듯이, 그래서, 인스턴스에 뭐,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언어처럼 이제 Objective-C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제 Objective-C, 버전이 높아지면서 이런 게 가능해져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써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쓸 수도 물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실습이 되겠습니다. 단 노테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지금 엑스코드에서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거는 실습으로 못합니다. 온라인 컴파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더 버전업 된 건데요. 여기 아까 여기 지금 이 소스를 보면 여기에도 age가 있고 여기에도 있고 중복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생략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얘를 아예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고요. 요것만 딱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티저형의 age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synthesize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getter setter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 Objective-C에서는 최신이라는 게 이제 뭐 버전 쭉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엑스코드에 쓸 수 있는 가장 최근의 Objective-C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걔에서는 이 synthesize마저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synthesize마저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략을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세터, 얘는 getter가 동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렇게 synthesize를 생략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엑스코드가 집에 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세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는 지금 age였잖아요. age.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age니까, 이렇게 해서 age라고 썼지만, 지금 기본적인 자기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할 때는 당연히 변수 이름이 age니까 age라고 썼어야 됐는데, synthesize를 생략할 때는요, 앞에다가 반드시 언더바를 붙여줘야 됩니다. 언더스코어를. 자,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요. 아마 엑스코드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줄 겁니다. 야, 너 언더스코어 앞에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고요. synthesize는 디폴트가 되고요. 선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프로퍼티 synthesize를 사용한다 그러면 프로퍼티들의 속성 이름 앞에 밑줄 언더스코어가 자동으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까는 그냥 age라고 썼지만 얘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도 생략을 해서 이제 최근 Objective-C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물론 외부에서 쓸 때는 여전히 age라고 쓰면 돼요. 근데 이 클래스 안에서 지금 요 age를 접근할 때는 반드시 언더스코어를 더 붙여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제가 엑스코드에서 작업한 것을 해놨고요. 요 소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컴파일에서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쇼를 synthesize를 없앴잖아요. 헤더 파일에 보면 얘도 지금 없애버렸고, 자, 근데 여기 하니까 use of undeclared identifier age, 너 이거 underscore age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synthesize를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앞에 underscore가 붙는 얘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엑스코드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여기 5번째 단계까지도 해보면 더 재미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 컴파일러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1부터 4까지만 실습 과제로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한 것처럼 여기 아까 해놓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로 해서 쭉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요. 여기 지금 오토 릴리즈 풀이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것까지 뭐 여기 지금 제가 맥에서 작업한 거라 그렇고요. 여기다가 뭘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ns 오토 릴리즈 풀과 풀 드레인 이렇게 해서 바꾸세요. 뭐 그런 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변경을 해서 하면 되겠고, 자, 여기 이제 1단계 소스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getter 이름을 변경하자. 그래서 get 안 쓴다 그랬죠? get 안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냥 x 소문자 x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소문자 xy. 그 다음에 property synthesize를 해서 getter setter 다 날려버리고 헤더 파일에는 add property라고 쓰고서 integer x 그 다음에 double y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m 파일에는 synthesize x, synthesize y 해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했던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 애들을 단 노테이션을 통해서 쓰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bb1.x, bb1.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b1.x equal 10, bb1.y equal 3.5 이런 식으로 해서 세터를 가지고 놀고 getter를 가지고 놀 때도 똑같이 쓰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소스를 쓰지만 얘가 getter인지 setter인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왼쪽에 있는지 그때 값을 대입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고요. 혹시 엑스코드 맥을 쓰는 사람들은 5번째 synthesize를 생략하는 거, 인스턴스 변수를 여기 인스턴스 변수도 생략하고 synthesize 생략하는 경우를 해보면 좋은데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앞에다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언더스코어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써줘야 되겠네요. 언더스코어 x, 언더스코어 y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쓸 때는 그냥 xy라고 쓰면 됩니다. 클래스 안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해놨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엑스코드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보면 뭐 당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와 지금 여기 AND 사이에 보면 프로퍼티가 지금 XY가 두 개가 있네요. XY가 두 개가 있고 synthesize를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앞에 언더스코어를 두 개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 언더스코어를 각각 써줘야 된다. 외부에서 할 때는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단 노테이션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던 것도 그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여기 힌트도 있고 소스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활용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가장 이번 학기 이제 Objective-C 문법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것만 이해가 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른 예제들은. 자,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